안녕하세요. 나눌 속 충전되는 속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중복이었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 중 두 번째 들은 복날로 큰 더위가 다가오는 날이라고 해서 중간에 복날, 중복이라고 합니다. 중복날에는 굉장한 더위 때문에 몸에 정력이 빠지고 축축 늘어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삼계탕으로 몸에 기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충분한 수분 섭취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려 땡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으셔야 아무 탈 없이 중복을 나실 수 있겠습니다. 중복이 무더위는 덥지만 시원한 정보로 가득한 이번 주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지스팟 가이드. 맞춤형 체위 2탄. 여성 상위. 미리 자신의 지스팟 위치를 확인해 놓는 여성이라면 상위 자세에서 언제든 CO2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 조절과 강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면 상위를 통해 CO2키 익숙하지 않은 여성을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후면 상위는 말 그대로 여성 상위에서 남성에게 등을 보이는 체위로 마치 후배위 자세에서 그대로 남성이 눕고 여성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당연히 후배위의 장점에 여성 상위의 장점이 더해져 쾌감이 배가 되는 자세죠. 여기서 추가로 AV에서 보는 것 마냥 여성이 팔을 뒤로 젖혀 남성의 가슴 위에 짚거나 침대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의 귀도는 정확하게 여성의 G스팟 전후로 위치하게 됩니다. 허리를 젖혀 남성에게 가까울수록 강도는 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의 단점은 허리를 젖히는 동안 방광이 이완되어 실제 CO2키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사라져버리는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긴장을 줘서 방광을 자극해야 하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상하 운동으로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위 자세가 CO2키에는 더욱 적합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후면 상위에서는 굳이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남성이 클리토리스를 강하게 애무하여 절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사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는 손의 위치가 여성의 아랫배, 즉 방광 위에 위치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껴안은 자세에서 압박을 하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물론 신경이 분산되면 피스톤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단지 삽입만으로도 효과는 좋습니다. 굴곡 위. 여성이 두 다리를 올려 남성의 어깨에 걸치고 삽입하는 피스톤입니다. 허벅지가 천정을 보는 상태에서 골반이 저절로 살짝 올라가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귀도 윗부분이 여성의 질벽을 지나 G스팟까지 무리 없이 자극하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여성의 다리를 더욱 유방 쪽으로 젖힐수록 골반이 들리기 때문에 질구와 페니스가 수평을 이루는 단계에서 벗어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직격으로 G스팟을 자극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도 있으나 여성의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엉덩이 아래 베개를 깔고 질구를 대각선으로 고정시킨 후 질구 아래에서 위로 찔러 넣는 자세가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스톤을 하게 되면서 CO2키의 전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질구가 큰 편이라면 삽입 상태에서도 요도구가 밖으로 밀려나와 분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클리토리스와 요도를 함께 손으로 자극하게 되면 메가 오르가즘에 이를 때처럼 폭발하는 CO2키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기가 다소 평균 이상의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하체를 뒤로 빼어 삽입을 얕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삽입감은 떨어져서 남성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대신 G스팟의 위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해당 부위만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서 깊은 삽입과 얕은 삽입을 병행해가면서 깊은 삽입, 방광 자극, 얕은 삽입, G스팟 자극의 순서대로 CO2키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G스팟 가이드 2탄이었습니다. 여성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G스팟 가이드지만 그러기 위해선 남성이 꼭 필요하니 남성들도 꼭 알아야 할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굴곡이가 유행한다고 하니 송토피의 가족분들은 알려드린 굴곡이를 꼭 체크하셔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인도 섹스 교과서 카마수트라에서 엄선한 추천 체위 5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전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남녀의 다양한 성생활 방식에 대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섹스 체위가 유명한데요. 매번 똑같고 지루한 체위를 반복하는 커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때 카마수트라 체위는 그들의 섹스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카마수트라 체위 중에서도 엄선한 체위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연꽃. 남성은 바닥에 눕고 여성은 남성의 발끝을 보며 그의 골반 위에 양반다리로 앉습니다. 이 자세는 여성의 발등이 남성의 허벅지 위에 놓이게 되고 엉덩이는 남성의 아랫배 쪽에 놓입니다. 이때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너무 마르면 남성이 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2. 물구나무. 1번 연꽃의 위에서 가구를 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이 물구나무를 선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여성은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굽혀 바닥에 댑니다. 남성은 여성의 하체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목에 다리를 감게 하고 여성의 허리나 골반을 단단히 잡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상태로 결합하여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유의할 것은 여성의 상반신으로 피가 몰려 힘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합체. 시작할 때부터 남성이 쪼그려 앉으면 힘이 많이 듭니다. 일단 엉덩이를 붙인 채 바닥에 앉아 여성이 남성과 마주 본 채로 성기를 결합합니다. 그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은 채 엉덩이를 떼고 쪼그려 앉습니다. 피스톤 운동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꿈틀댄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며 쾌감을 느낍니다. 4. 매달리기. 남성은 똑바로 서고 여성은 남성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남성이 도움을 받아 다리를 들어 올려 그의 허리를 감싸 성기를 결합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든 채 서 있는 게 힘들다면 여성의 다리를 침대나 의자 위에 올려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지탱하는 남성도 남성의 몸에 매달려 있는 여성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의자. 남성은 등을 대고 누운 채 무릎을 끌어당겨 성기와 엉덩이를 한껏 드러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등을 보이는 형태로 그의 위에 앉아 성기를 결합합니다. 남성의 배에 살이 많으면 무릎을 당긴 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회음부를 애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인도의 성전 카마수트라 체위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카마수트라 1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체위도 많이 응용해 보시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감사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성화를 이어 2탄으로 준비해본 카마수트라 섹스법이었습니다. 특히 5번 의자는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추천하는 체위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황보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임신 중 섹스 괜찮을까? 임신 중인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임신 중 부부관계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황보터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관계를 가지면 페니스가 태아의 머리에 충격을 줘 정박알을 낳는다,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일으킨다 등등 어마무시한 속설이 많아 임신 중 섹스가 행여나 태아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조심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된 속설입니다. 섹스와 유산의 상관관계. 누구나 알고 있듯 임신 초기에는 태아와 산모의 자궁을 연결하는 태반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유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원인이 섹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 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산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섹스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액이 해롭다고? 간혹 섹스를 통해 산모의 질 속에 들어간 정액이 태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강력한 정자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와 직접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정액은 살균 작용을 하여 여성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르가즘이 위험하다? 임신 중 오르가즘을 느끼면 자궁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산모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복부가 단단해지면서 태아에게 전해지는 산소의 양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으나 혼절할 만큼의 오르가즘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르가즘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여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단 너무 센 오르가즘이 온다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에 하는 게 훨씬 좋다. 태아는 여성의 뱃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섹스를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아에게 이로운 점이 많은데요. 오르가즘을 느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태아의 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지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섹스 시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태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팁! 임신 중 부부관계 금지인 경우, 출혈 및 진통이 심한 경우, 태반이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전체 태반인 경우, 자궁경관 무력증인 경우. 팁,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초기 3개월, 쌍둥이를 가진 경우는 임신 후기 3개월의 부부관계 금지입니다. 임신 주기별 섹스, 임신 초기 8주에서 10주, 성욕이 감퇴되거나 상승하거나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여성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유선이 발달해 유방에도 통증을 느끼고 자궁이 긴장되어 성욕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남편의 섹스 요구에 신경질을 내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만족감이나 충분한 영양 섭취가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성욕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 부부 생활의 척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니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기 4개월에서 6개월, 임신 전보다 더 짜릿, 태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또 여성의 호르몬 분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섹스 시 질과 자궁이 전보다 빨리 그리고 더 뜨겁게 충혈되어 애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의 애무만으로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여성의 성감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임신 후기 8에서 9개월, 성욕 감퇴와 체위 제한, 가슴이 더 커지고 배가 당기면서 몸의 변화도 급격해져 여성의 성욕이 감퇴됩니다. 자궁 입구와 질이 연해져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섹스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말기 9에서 10개월, 임신 후기로 갈수록 자궁 안쪽의 질이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섹스로 인해 세균 감염, 조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막달 1개월 동안의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성토피해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리포트 중 하나인 바로 임신 중 섹스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리포트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슈거리기도 했는데요. 초기에는 괜찮지만 임신 중기 이후로는 태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는 드렸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성토피해 가족분들은 이 자료를 듣고 꼭 임신 준비를 맞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애무의 조건 5가지. 1. 발가락 애무. 발가락도 훌륭한 성감대라는 말은 다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게 되는 애무 부위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게 또 발가락이죠. 발가락 애무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적절한 양의 타액을 사용해 혀와 입술로 부드럽게 핥아주고 빨아주면 그만입니다. 물론 부적절한 양의 타액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발 애무를 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평소에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발을 맞닥뜨렸을 때 겪게 되는 난감함입니다. 평소 발 관리식이나 하고 살 여력이 없는 우리들은 허옇게 일어난 각질이나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심히 거슬려 파트너가 모처럼 큰 맘 먹고 발까지 입술을 옮긴다 한들 마음 편히 발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난감하기 마찬가지죠. 영화 배우들처럼 에로틱한 애무를 즐기고 싶다면 그래서 평상시에 몸의 구석구석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입니다. 2. 가슴 애무. 애무 없이 삽입만 냅다 하는 남성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대부분 기껏 해준다는 게 가슴을 몇 번 애무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감대는 다르지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무에 임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슴 애무는 해주는 사람의 숨소리, 표정 하나하나까지가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건성건성 억지로 하다가는 파트너의 원성을 사기 십상입니다. 뒤에서 안고 손으로 조물조물 애무하든 혀를 넓게 펴서 유두를 부드럽게 애무해주든 포인트는 그 애무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흥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무하는 사람이 내 가슴을 탐닉하고 있으며 내 몸을 만지고 핥고 빨면서 흥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받는 사람도 그 흥분에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슴 애무는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3. 뒤에서 목에 키스해주기. 목에 키스해줄 때는 앞에서 달려드는 것보다 등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뒷목에 키스해주는 것이 몇십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포근하게 안고 해주는 키스는 이 보호 본능을 100% 충족시킴과 동시에 에로틱한 흥분을 자아냅니다.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촉촉한 키스로 시작해서 귀와 목을 거쳐 등, 내친 김에 엉덩이까지 신음 소리를 섞어 다소 야성적으로 키스해봅니다.
입을 사용한 애무의 포인트는 억지스럽지 않은 약간의 신음과 감탄 섞이는 한숨을 간간히 섞어주는 것입니다. 4. 클리토리스 애무. 섹스의 핵심은 바로 이 클리토리스 애무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대부분이 클리토리스 애무에서 오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삽입보다 훨씬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중요한 클리토리스 애무를 건너뛰거나 심지어 한 번도 안 하는 커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클리토리스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처음엔 무조건 입으로 부드럽게 애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하라는 건 손보다 부드럽게 애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간혹 혓바닥을 단단하게 세우고 내려치듯이 세게 애무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또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후드를 젖혀서 애무를 고통스럽게 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귀두와 똑같이 자극이 매우 민감한 부위이니만큼 직접 자극하지 말고 호피를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마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 항문 애무. 항문은 더러운 부위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문 애무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배설물에 대장균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섹스 전의 좌욕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씻어주기만 하면 위생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항문에 삽입하는 애널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지만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쾌감에 앞서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편안하게 서로 항문 주위나 입구 부분만 혀로 애무해주기만 해도 무척 좋을 것입니다. 손으로 페니스나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면서 동시에 항문을 혀로 애무해 봅니다. 오르가즘의 강도가 100배는 세집니다. 애무의 조건 5가지를 들려드린 기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행하고 있는 애무법이긴 하나 특히 저는 3번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애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모기 키스하기는 사실 남성분들께서 쉽게 놓치고 지나갈 만한 애무 방법이기도 한데 여성분들은 무드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 꼭 이 방법을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셔서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임신 중 섹스 괜찮을까 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애무의 조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